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영원히 번영하는 도시, 미래가 기대되는 도시, 모든 도시민들의 염원과 간절한 기대가 이 두 가지 말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도시 재생 사업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주제이고 가치입니다. 지금 신천식의 이슈 토론은 청춘조치원 현장에 나와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세종시 이춘희 시장과 청춘조치원과 김성수 과장 두 분 모시고 조치원 서북부 지역 개발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 재생 사업, 기존의 도시 재생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순수한 의미의 개발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우선 이제 조치원이라는 도시를 놓고 보면은 그 경부선 철도 조치원역이 이제 개설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도시화가 이루어진 뒤에 1931년도에 읍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이제 틀은 갖추게 된 셈인데, 그때로부터 지금 이제 80여 년이 지난 그런 상태인데, 그때와 지금의 조치원을 보면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같이 읍으로 승격했던 대전이나 광주 이런 곳들은 이미 150만 큰 도시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조치원은 아직도 인구 4만 7천의 작은 도시로 남아 있는 것이죠. 이제 겉모습을 보면은 도로는 비좁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차댈 곳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길이 막히고 주차할 곳 없다 보니까 상권이 죽고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아직도 이제 도시가 이렇게 작은 도시로 남아 있는데, 뭐 이 도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이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첫째는 우리 도시민들이 편리하게 이 도시를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것이죠. 도로나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 그게 하나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뭐 침산이라든지 신흥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빨리 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또 해야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 정부치고 살 수 있도록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 뭐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건 뭐냐면요, 조치원의 일자리를 확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확충해야 좋은 주거 환경 기반 시설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거주를 하는 건데, 일자리가 없게 되면은 결국 여기에 남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치원 서북부 지구에 한 7만 평의 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북부 지역 개발 사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땅을 이용해서 일자리들을 확충하는 데 쓰겠다. 우선 일자리들은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각종 그 기관들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곧 이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만, 이런 기관이 있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주변 나와서 식당도 이용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축산회관을 유치해서 축산 단체들을 이쪽에 오게 하고 전국적으로 많은 회의도 일어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7만 평의 땅들은 각종 기관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용 창출로 인해서 인구도 유입시키고, 또 그분들이 와서 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생활 환경도 제대로 갖추고, 문화예술 공간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기존의 개발 사업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구만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이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이렇게 의도하시는 거죠. 겉모습만, 이 도시의 겉모습, 외관만 바꾼다고 해서 여기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구가 늘어나려면 어쨌든 일자리가 있어야 이제 인구가 늘어난다는 생각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북부 도시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완공돼서 입주가
돼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라는 그런 건물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일자리와 관련된 기관들 유치를 해서 한 300명 가까운 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놨고요. 또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옛 조치원 청사, 시청 청사로 이용하고 있던 그 뒷 공간에 저희 그 SB 플라자라는 공간에서 소규모 창업 또 벤처 뭐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도 한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인력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치원 분들은 여기에 원래 옛날 시청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시의회도 있다가 신도시적으로 이전하고 나니까 조치원이 공동화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조치원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그런 노력들, 직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조치원이 전체적으로 상권도 살고 조치원의 인구도 좀 드러나게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종시를 굳이 구분을 한다면 원도심 지역과 신도시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신도시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시 기능을 보면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그대로 상징하듯이 행정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행정중심 기능을 뒤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기관 내지는 협력기관들이 이 서북부 개발사업지에 입주한다며요. 그러면 세종시만의 어떤 특화된 또 새로운 도시 기능이 강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축산회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농림 그 식품부 축산식품부 산하에 보면은 여러 단체들이 있거든요. 이제 축산 관련 단체만 하더라도 27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축산회관을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 중에 14개의 단체가 입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14개 단체가 입주하면은 거기 한 뭐 30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죠. 단순히 근무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축산회관 여기 있게 되면은 축산 관련해서 이런저런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그러면은 여기 와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치원에 와가지고 회의도 하고 또 때 되면은 밥도 먹게 되고 여기도 또 잠도 자게 되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가 이제 좀 상권이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행복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주 기능에 부합되는 그런 그 관계기관들이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나 상주인구 증가라든지 아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게 되는구만. 이게 이제 청춘주치원 프로젝트를 저희가 기획해서 현장 취재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 시장님이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주무 과장님 있잖아요. 제가 주무 과장님한테 여쭤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죄송한데 이 조치원 서북부지구 개발사업 추진 배경 목적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입주 예상 시기나 그 완료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네, 서북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이 토목공사 부분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2018년도 말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입주가 예정되거나 좀 시기가 좀 앞당겨야 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 협회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면은 기본적인 기초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는 갖춰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죄송한데 입주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땅은 좀 많이 팔렸습니까? 지금 현재 50%가 좀 넘게 팔려져 있고요. 아직 공사가 지금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좀 알짜배기 기관단체 협회가 이 정도 유치된 거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장님 같이 계십니다만 시장님께는 진짜적으로 진짜 우리 조치원 지역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특화된 행정 중심의 저쪽 그 신도시 지역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알짜배기 좀 기관단체 협회를 좀 찾아서 그분들이 올 수 있게 해보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쪽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준공 전에 분양이 50% 이상 완료됐다고 하면 대단히 성공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공공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건 흔히 이제 수지 타산에 조금 서투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의외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발 이익을 기대하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동시에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토끼를 잡으신 것 같으네요. 지금 이제 실제로 내년 말에 그 토목공사가 완공이 되는데 실제로는 뭐 7만 평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뭐 한 시기에 이렇게 완공된다기보다는 일부는 여건상 미리미리 와서 좀 건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는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눈에 보이겠네요. 예. 효과가. 일부는 그렇게 쓰고요. 원래 계획은 이제 이런 거죠. 직장들 오면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주할 또 아파트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7만 평 모두를 이제 그 직장 중심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은 이분들이 내려오면은 당장 거주할 공간도 필요하니까 일부는 또 주거단지로 쓰는 게 좋으냐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먼저 직장을 유치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직장이 어느 정도가 유치가 되면 벌써 이제 그런 요구들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만 가까이에 아파트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직주 근접을 유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 7만 평의 땅을 모두 뭐 사무실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라 일부는 아파트도 지어서 그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그 주거 공간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고민들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0% 정도 땅이 이제 매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 땅들은 일부는 또 추가적으로 기간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일부는 좀 주거단지로 좀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가 소창동 고대 캠퍼스, 홍대 캠퍼스 있는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원도시민 조치원하고 거리가 뭐 조치원하고 붙어 있는 거죠, 여기가 사실은. 조치원 내죠. 예, 조치원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여러 가지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네. 뭐 지역 상권 활성화는 뭐 당연할 테고 문화예술 부문에 있어서도 더 큰 활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유입 인구나 고용 창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혹시 어떤 수치로 좀 정리하신 게 있나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유치가 확정된 그런 기관단체 협회를 중심으로 판단했을 때 상주 근무 인원이 한 550여 명 예.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50명의 새로운 그런 상근 인력들이 지역 내에 새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돼 있는 유관기관 단체 협회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곳을 방문하거나 또 업무를 협의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조치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동 인구는 연 인구를 했을 때 수만의 어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조치원을 찾아오는 그런 경제 유발 효과의 어떤 새로운 변수로서 이렇게 작동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도 눈에 보이는 경제 효과도 있겠지만 수치로 증명이 되고, 이제 조치원에 살고 계신 원주민들의 사기 진작이라고 할까요? 우리도 땅값도 오르고 사람도 꼬이고 예. 희망이 있다 앞으로, 뭐 이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좋은 메시지를 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은 전에 우리 이제 시청, 교육청 옮겨가서 공동화 될 것 아니냐. 근데 실제 그때 이제 시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수 생각해보면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저 서북부 지역에 한 50% 매각이 됐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근무하게 될 직원 숫자가 한 550명 돼요. 그러니까 옛날 시청이나 교육청이 이전해 가지고 공동화 된다 하는 걱정들을 했었는데 그 정도의 버금가는 그 이상의 효과가 또 기대되고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그 세종시 전체로 보면은 행정 수도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기능 중심으로 해서 남부 지역이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면은, 근데 공무원들만 가지고 제대로 된 자족성이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치원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은 이게 산업 경제의 중심으로 이렇게 갖고 나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조치원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곳이고 교통 요지입니다. 뭐 철도, 도로, 가까이 또 청주공항까지 뭐 이런 교통의 요지라서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고 그래서 뭐 컨벤션 산업도 좋고 전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하는 그런 센터로서 장점도 있고 또 바로 가까이에 고대 홍익대 캠퍼스가 또 있고 그래서 인력 조달 문제도 또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면이 이제 세종시를 완전한 도시로 이끄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보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또 행정 책임자나 그 관료들의 역할이 이제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전면 재개발 방식 아닙니까 여기는 이런 그 재개발 사업하고의 어떤 차별점, 차이점이 있는지 이 사업만의 특징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외에 예를 들면 뭐 절차와 과정 중에 주민 참여를 어떻게 필수적인 항목으로 더 오늘도 방금 전에 이 프로그램 진행위에서 저희가 많이 기다렸는데 회의가 오래 걸리셨더구만요. 3시간 걸렸어요. 예, 잠깐 보니까 한 분 한 분 그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개진하시고 그걸 다 들어주시고 답변하시고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 좀 죄송한 표현인데 이게 그럴 것 같은데 비효율의 극치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다가 오히려 이런 것이 사전에 민원을 차단한다든지 갈등 요인을 뭐 아예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이 재개발 사업 아니 개발 사업에 적용이 됐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민 참여는 그 계획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좀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주민들이 이런저런 불편을 겪게 되면은 그 의견들이 표출이 되거든요. 다만 표출되는 시기가 사전이냐 사후냐 문제인데 사전에 표출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 사후에 표출되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가급적이면은 계획 초기 단계부터 듣는 게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추진해 왔던 우리나라에서 다른 도시에서 많이들 해왔던 도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 같으면 전체를 다 철거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건물을 멋지게 짓는 거거든요. 그 방식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 지역 공동체가 이제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기 이제 자기 살 곳을 찾아가게 되는데 실은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가 이제 신도시 지역에 새로운 동들이 만들어지고 아파트 단지들에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이 우리 세종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할 것이냐,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지역 공동체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그것을 다 깨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좀 어찌 보면은 그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아주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 재생이라는 방법은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을 가급적이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살면서 이웃들하고 그대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바꿔가는 그런 방식이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따 건물을 다시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자기 뜻에 맞는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개발이 끝난 후에도 그 자리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도 남이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그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이제 도시 재생의 요체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 재생은 주민 참여를
전제하지 않고 하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의미가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아, 다를 바가 없는 그 거죠. 점에 있어서 예. 주민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또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뭐 공청회나 이런 것이 법에는 명시가 돼 있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청회 이런 특성이 있는 거죠. 어떤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안이 어떻게 예, 됐습니까? 예, 예, 묻는 예. 건데 우리 이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식을 안 합니다. 처음 단계 안을 만드는 아예 단계, 안도 없을 때 안 없을 때 예, 예. 우리가 기본 구상하는 단계부터 백지부터 모색 단계부터 구상 단계부터 계획 단계부터 다 처음부터 참여를 하는 거죠.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을 다 하게 만들고 그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게 결국 수요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요자들의 의견이 다 나온 상태에서 그 수요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부터 계획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공청회라는 게 우리 이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같으면 그 험악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다 같이 걸러내고 만들었는데 예.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민들 스스로 이 계획은 우리 거다. 그러니까 남이 만든 계획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공청회인데 우리는 아예 우리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은 공청회란 말이 어찌 보면은 예, 그건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주민 주도형, 주민의 자발적 참여형 도시 개발 사업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죄송한 표현인데 그동안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보면 이제 과시용이나 홍보용으로 쓰기 위해서 착공 시기하고 준공 시기를 명시하고 그 안에 만약 못 끝나면 뭐 공정률 보고를 한다든지. 근데 여기는 좀 독특하게 민원이 있으면 민원이 해결된 만큼 공기가 자연적으로 연장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듣기로.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 말씀하시죠. 실제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이 되어야 나중에 계획이 만들어진 후에 그 계획대로 됐는가를 따져보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계획을 만들 때까지 의견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계획이 굉장히 현실적 있는 계획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거의 훨씬 더 적지. 훨씬 더 적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준비 단계에서는 시간이 좀 걸렸을지 몰라도 일단 확정돼서 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 실제로 실행 단계에서는 뭐 아주 이제 돌발적인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한두 달 늦어지는 그런 신속하게 경우도 효율적으로 있지만 예. 대체로는 주민들이 뭐 반대해갖고 도중에 사업 중단된다 이런 일들은 없으니까 그런 사유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차단되네요. 없는 거네요, 아예. 예. 장애 요인이. 다만 이제 뭐 공사하다 보니까 갑자기 땅 봤는데 거기에 뭐 좀 지질이 좀 문제가 있다거나 또 뭐 이런 일들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이런 문제는 거, 있을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도중에 뭐 우리는 이 사업 반대한다 이렇게 뭐 가로막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대체로들 뭐 사업들은 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아직은 미완이고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뭐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할 겁니다. 영원히 번영하는 도시, 미래에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도시에 대한 바람과 기대는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희망이고 영원한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도시민들의 영원한 희망, 영원한 숙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현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신천식의 이슈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빨리 한 거예요 지금. 금 PD 고생했어요. 아이고, 못 가셨네요?